선진도 네. 유형 6부터 할 차례죠? 틀린 거 질문 다 받아줄 거예요. 이따가 질문 먼저 뺀 다음에 저기 보니까 유형 4, 5, 3, 4, 5가 난리 났던데 완전. 복분생들이 되게 많던데. 많이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질문 많이 받아줄 테니까 걱정 말고 일단은 진도 먼저 나갈게요. 많이 안 나갈게. 21번부터 한번 볼까? 21번. 방정식의 서분하는 실근의 개수. 3차 방정식 x 세제곱마이너스 3x는 t 빼기 2에 대해서 실수 t 값에 따른 실근의 개수를 ft라고 하자. t에 대한 방정식 ft는 at-2의 제곱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t 빼기 2. 뒤에 친구들 보여요? 혹시? 보는데 문제 없니? 어쩜 이렇게 뒤로 이렇게 쫙 이렇게 여기서 안 했는데 뒤에 이렇게 몰려있을까? 이렇게 쑥스럽니? 얘들아? 네, 한번 봅시다. FT라 하자. 그러니까 우리 일단 FT 그래프를 조금 완성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뭐 FT는 AT-2제곱 최근 개수는 어쨌든 내가 함수 FT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돼야지 접근이 될 것 같은데 F라는 함수를 먼저 좀 그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라는 함수를 먼저 그려볼 건데 FT는 T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겠지? T에 따라서 함수값이 달라질 거고 우리 많이 하던 대로 T만 남기고 이항시켜서 우리한테 익숙한 이런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게.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T다. 여러 번 이제 얘기를 했었던 내용이긴 하지만 얘들아 실근의 개수라는 건 우리가 항상 강조했듯이 좌표평면에서의 교점 개수로 파악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 좌표평면이 가지는 특수성 때문인데 좌표평면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우나? 처음 배울 때 나오지만 수직선 서로 다른 두 수직선을 수직으로 이렇게 붙여놓은 게 좌표평면이잖아요. 2차원 좌표평면. 그래서 수직선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좌표평면도 똑같은데 수직선이 어떤 직선이지? 수직선이라는 직선이 어떤 직선이죠? 수직선 위에 보통 막 숫자들이 나열하잖아. 수직선의 정의는 어떻게 될까? 수직선의 정의 여러분이 중학교 1학년 때 수직선을 아마 처음 배울 거야. 1학년 1학기 때 음수 배우면서 수직선 얘기가 처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알겠지만 여러분이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을 수 있는데 사실 얘들아 초등학교 수학 때까지는 음수라는 게 아예 안 나온다. 음수라는 개념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이제 수체계를 음수까지 확장하지. 그치? 실제로 이제 과거 면접 때도 가끔 물어보는 질문으로 수체계에 대한 질문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체계라는 게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자연수부터 시작해서 자연수로부터 이제 뭐 정수가 나타나고 0과 음의 정수 같은 정수가 나타났고 정수로부터 또 이제 유리수까지 확장이 됐고 유리수에서 무리수로 확장됐다. 이렇게 실수 체계를 보통 확장 체계를 설명을 하거든요. 옛날 아주 옛날 사람들은 사실 수라는 걸 뭐 한 개, 두 개 자연수로만 생각했을 거잖아. 근데 이제 그 자연수의 사칙연산에서 엄밀히 말하면 자연수의 뺄셈 과정에서 0이나 음수 개념이 필요하게 됐죠. 그러니까 2 빼기 3 같은 걸 자연수의 뺄셈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음수 개념이 필요하게 됐지. 그치? 그래서 음수까지 보통 정수 개념까지 확장이 됐다. 또한 자연수의 사칙연산에서 우리가 3 나누기 5와 같은 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이 됐죠. 유리수 범위까지. 유리수의 정의는 어떻게 돼요?
유리수의 정의가 뭔데? 우리 나중 가면 다 달달 외워야 되는데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의 정의예요.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가 유리수의 정의잖아. 그래서 유리수 체계까지 확장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수 체계는 필요 없나? 확장될 필요가 없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무리수 범위까지 확장되게 된 계기가 뭘까를 생각해보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무리수 존재보다 더 앞서 증명됐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무리수의 개념 자체가 확장되기도 전에 증명된 게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가 되게 옛날부터 증명이 됐는데 옛날부터 쓰였던 흔적이 많은데 이게 엄밀히 뭐 증명해서 널리 알린 거는 뭐 공식적으로 증명을 처음 했다고 알려진 게 피타고라스지.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모르시는 분 없죠? 중학교 2학년 2학기 교과과정에 아마 있을 텐데 다양한 방식으로 증명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에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는 건데 실제로 피타고라스가 얘를 증명하긴 했지만 피타고라스는 무리수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실제로 그 무리수를 되게 배척했던 사람이라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수를 정수만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알지. 그러니까 1, 1 이런 직각 이등변 삼각형 빗변 길이인 루트 2는 절대로 유리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거를 어떠한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꼴로 무조건 나타낼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서 피타고라스가 뭐 이런 이 빗변의 길이를 정수만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던 애를 막 죽이고 그랬어. 그 당시 사람들. 근데 나중에서 이제 결국에는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된 거죠. 증명이 된 거죠. 뭐 예를 들어 1, 1 루트 2 같은 이런 빗변의 길이를 정수만으로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증명이 된 거지. 그래서 세상의 모든 수를 정수만으로 표현할 수는 없구나. 그러니까 유리수꼴로 표현되지 않는 수도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무리수 개념으로까지 확장이 된 거지. 어쨌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수책 얘기하다가 수직선 얘기를 하다가 했잖아요. 수직선에서 수직선 정의가 중학교 1학년 때는 음수 개념 설명하면서 처음 나오지. 중학교 1학년 때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기준점 0을 기준으로 같은 간격에 있는 그러니까 정수 1 간격으로 이제 무수히 많은 점을 표시해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게 나타낸 직선이라고 정의해요. 등간격으로 1 간격으로 0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에는 음수, 오른쪽은 양수를 써내려가는 수직선. 근데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그 무리수 개념 설명하면서 무리수 개념 물론 2학년 때도 하지만 처음으로 이제 중3 때 근호 배우죠.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처음 시작하면 근호 배울 텐데 루트에 대해서 그 루트까지 이제 배워서 우리가 무리수에 대해서 좀 더 체계가 잡히고 나면 중3 때는 수직선 정의를 보통 어떻게 하냐? 실수에 대응되는 직선이에요. 실수에 대응되는 직선. 실제로 여러분이 어떻게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수직선에 있는 모든 수는 실수에 대응되는 점들이에요. 반대로 얘기하면 실수가 아닌 수들은 수직선에 대응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허수의 존재까지도 알고 있잖아요. 선행을 해서. 사실 근데 중학교 때는 허수 개념에 대해서 배우지 않지. 중학교 때는 수체계를 실수까지밖에 다루지 않으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은 알다시피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보통 복소수라고 해서 허수 개념에 대해서 가르치잖아요. 제곱근 안에 음수가 들어갈 때 배수를 허수라고 정의를 하는데 실제로 너희 뭐 당연히 이 수직선이 있으면 0이 주어져 있을 때 당연히 유리수는 다 나타낼 수 있다는 거 알 거고 무리수도 다 나타낼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루트 2가 수직선 위에 표시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을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다 알 거예요. 아마 중학교 3학년 1학기 뭐 문제를 풀어본 친구들 다 알겠지만 어떤 문제 존재하냐면 아마 이런 문제 존재할 거예요. 루트 2인 선분을 길이가 루트 2인 선분을 컴퍼스로 이제 이렇게 같은 길이로 내려주면 이 길이가 이 점의 좌표가 뭐가 돼요? 이 점의 좌표가 수직선에서 루트 2가 되지. 그지 않아요?
그 말은 루트 2는 수직선 위에 대응되는 숫자네.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는 수지. 그래서 루트 2를 실수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나중에 면접 준비할 때 다 이제 공부하게 될 건데 루트 2가 왜 무리수인가를 설명해 볼 때 보통 이제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보통 귀류법 증명을 하겠지. 루트 2가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근데 그거에 앞서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루트 2가 실수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해줘야 돼. 그렇게 여러분이 증명을 하려면 루트 2가 무리수라는 걸 증명하려면 루트 2가 실수인데 유리수라고 가정하면 모순이 생기니까 얘는 무리수예요 라고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루트 2가 왜 실수냐? 라고 면접에서 물어보면 루트 2를 수직선에 대응시킬 수 있는 수기 때문에 실수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건 그래서 뭐 잡설이 길어졌지만 중요한 건 하나야. 수직선이라는 선이 정의 자체가 실수에 대응되는 직선이라는 거, 수직선에 있는 모든 점은 실수점이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이 얘를 수직으로 놓은 좌표평면도 x, y축을 가지는 좌표평면도 어쨌든 수직선 두 개잖아. x축, y축 둘 다 수직선이지. 그치? 나름대로 원점이라는 0,0을 기준으로 오른쪽 양의 방향, 위를 양의 방향으로 잡은 수직선 두 개지. 그러면 좌표평면에 나타나는 모든 점도 다 어떤 점일까? 기본적으로 실수점이에요. 좌표평면에 여러분이 찍히는 모든 점은 전부 다 실수, 실수점이야. 이걸 이해하고 있으면 실제로 너희한테 쌤이 뭐 허수 가지고 i,0 찍어봐 하면 찍을 수 있어요? 좌표평면에 i,0 찍어봐 하면 너희 찍을 수 있어? 못 찍지 않아? 그지? 그건 뭐 대학교 가면 복소수평면이라고 해서 따로 이제 배우게 될 수도 있는데 물론 수학 전공을 안 하는 분들도 많을 거니까 어쨌건 그러니까 핵심은 하나야. 수직선의 정의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좌표평면에 일단 그래프로 표현되거나 뭐 점이 찍힌다는 것 자체가 전부 다 실수점들을 의미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임의의 좌표평면에서 그러니까 XY축을 가지는 좌표평면에서 어떤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이 존재한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실수근, 즉 실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핵심은 하나지. 우리 좌표평면에서 함수나 그래프의 교점이 의미하는 게 곧 실근의 개수야. 실근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다를 게 없지. 그렇지 않아? 실제로 허근은 좌표평면에 나타날까? 안 나타나는 거 다 알죠? 허근 좌표평면에 안 나타나는 거 알지? 너희가 대표적으로 뭐 허근 가지는 방정식 이런 거 아니겠어? 이런 게 근 생각해보면 x는 뺄만 i잖아. 그쵸? 얘 실제로 좌표평면을 표현해보면 어때요? x제곱 플러스 이렇게 생겼고 y는 0이 x축이지. 그치? 둘이 교점이 나와요? 안 나오지? 이게 어떤 의미일까? 얘랑 얘는 실근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야. 교점이 안 나온다는 말은 허근만 나온다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내용이 길었는데 다시 문제로 돌아오자. 정신을 차리고 문제로 돌아오면 어쨌건 우리는 문제에서 이 문제에서 ft라는 함수가 어떻게 정의됐냐면 얘의 실근 개수로 정의됐어. 그럼 우리는 왼쪽에 있는 이 3차 함수랑 오른쪽에 있는 y는 t라는 상수 함수가 만나는 교점 개수가 곧 실근 개수라고 생각해도 되거든? 괜찮아요? 이렇게 이항을 한 이유는 뭐 어차피 한쪽을 다 넘겨봤을 때 얘가 함수가 확정되니까 얘가 무조건 그냥 하나로 고정돼서 그려지기 때문에 그래. 오른쪽에 있는 y는 t는 t에 따라서 우리가 위아래로만 움직이면서 파악하면 되지. 그쵸? y는 t는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이면서 파악하면 되잖아. 맞아요? 그럼 왼쪽 함수를 먼저 그려볼 건데 당연히 3차 함수 그리려면 여러분 미분하겠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3x제곱 마이너스 3되잖아. 그럼 그 값을 어디서 가지는 거지? 원래 3차 함수니까? 뺄마 1에서 가지는 거지.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0되니까. 그래서 먼저 얘를 그려볼게. 왼쪽에 있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그려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지는 3차 함수 이렇게 아마 그려지겠지.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그려지고 얘는 이제 고정돼 있지. 얘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 이미 고정된 하나의 x에 대한 함수고 이제 오른쪽 함수만 t에 대해서 움직일 텐데 y는 t 이렇게 움직이면서 우리가 실근 개수를 한번 보자고. 먼저 그러면 극값을 좀 파악은 해봐야겠다. 극값 1일 때 함수값 얼마예요? 1컴마?
0이죠. 그때값 마이너스 1콤마 얼마지? 4죠. 그거네요. 그래서 우리 FT 이제 정리만 해보자 얘들아. FT T가 작을 때 T가 작을 때 T가 0보다 작을 때 T가 0보다 작으면 Y는 T 이렇게 생기겠지. 그렇지 않아? T가 0보다 작을 때 Y는 T 이렇게 생겼죠. 이때는 FT가 얼마예요? FT가 1이지. 교점이 한 개니까 실근도 하나겠지. FT는 1이야. T가 그 다음에 어디서 끊어야 될까? 그 다음에 T가 0일 때 한번 끊어봐야겠지. T가 0일 때 이게 T가 0 아니야? T가 0일 때? T가 0일 때는 FT 얼마죠? 2라고 할 수 있겠네. 교점 두 개니까. 괜찮니? 그 다음 Y는 T. T가 좀 더 커지면 Y는 T 이런 느낌으로 있지 않을까? 범위 어떻게 잡을래? T범위. T범위 어떻게 잡으면 될까? 0에서 4까지. 그치. 0초가 4 미만일 때 이런 그림 나오죠. 이때는 FT가 얼마 나오는 거지? 3 나오죠. 지금 개수가. 그 다음은 다 아시겠지만 그 다음 딱 교점계수 달라지는 게 T가 4일 때겠지. Y는 T, T가 4일 때. 이때 다시 FT는 2가 되고 그 다음 T가 4보다 커지면 FT 1인 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서 FT가 결국에 이렇게 정리가 됐어. 그러면 이걸 좀 깔끔하게 쌤이 FT를 한번 그려볼게. 얘들아 FT 함수를 같이 그려볼 거야. FT를 그려보자. 얘를 정보를 바탕으로 FT를 한번 그려봅시다. T축에 대한 FT를 그려볼게요. FT T가 0보다 작을 때는 FT는 1이야. T가 0보다 작을 때는 FT는 1이야. 1이야. 이렇게 그리면 되나? T가 0보다 작을 때 FT는 1이야. T가 0일 때 FT는 2야. 0일 때 함수값은 2야. 맞아요? T가 0초가 4 미만일 때 0초가 4 미만일 때 FT는 3이야. T가 0에서 4까지 T가 0에서 4까지 FT는 3이야. 함수값이. 그랬다가 T가 4일 때 다시 함수값이 2야. T가 4일 때 함수값은 2고 T가 4초가일 때 함수값은 다시 1이야. 그럼 FT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납득이 되니? Y는 FT 그래프가? Y는 FT 그래프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래서 FT를 먼저 확정 지어야지 문제를 이제 풀겠지? FT를 이렇게 그려줬을 때 이제 보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해달라는 건 FT가 AT-2의 제곱이 실근을 갖지 않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 구해달래. FT 함수는 잘 그려놨어. FT는 AT-2의 제곱이 실근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대. 그럼 FT는 이미 그려놨고 FT라는 함수랑 AT-2제곱이라는 2차 함수랑 실근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는 둘이 교점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지. 교점 개수가 0개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얘들아 오른쪽 볼까? AT-2의 제곱 어떤 함수지? T에 대한 2차 함수지. 꼭지점이 얼마지? 2,0이지. AT-2의 제곱을 쌤이 그대로 여기에 그려볼게. 이 T축 그래프에다가. 그러면 AT-2의 제곱이 FT랑 교점이 안 나오려면 AT-2의 제곱이 어떻게 생겼어야 될까? 어떻게 생겼어야 될까? 이 사이 이런 느낌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여기서 하나 물어볼게 얘들아. AT-2의 제곱의 최고차 함계수가 지금 A지. 2차 함수 너희가 생각해봐. 2차 함수 최고차 함계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A가 커지면 커질수록 2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되니? 폭이 어떻게 될까? 좁아지지.
이차함수 그래프 A가 커지면 커질수록 폭 좁아지는 거 혹시 알고 있어요? 폭 좁아지지. A의 문제에서는 A의 최소값 물어보잖아. 양수 A의 최소값. 그러면 A가 가장 작을 때는 폭이 어떨 때일까? A의 최소값일 때는 이 폭이 어떨 때일까? 가장 넓을 때 말하는 거 아니야? 폭이 가장 넓을 때 FT랑 이 이차함수랑 교점이 안 나오려면 A는 최소가 얼마인가? 그럼 최소일 때 그림을 그려보면 어딜 지나야 될까? 어디 지나야 될 것 같아요? 최소일 때? 0,1 지나야겠지, 그치? 그래서 최소일 때 그림을 상상해 보자면 최소일 때 AT-2의 제곱이라는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겨야 되지 않겠어? 이때가 A가 최소일 때 아니야? 최고차 한계수가? 왜냐면 최고차 한계수 커지면 커질수록 폭이 점점 좁아지잖아. 최대일 때는 언제 지날 때일까? A가 최대일 때는 0,3 지날 때가 최대, 0,1 지날 때가 최소겠죠. 이해가 되니 얘들아? 어떤 말인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쨌건 최대값이 아니라 최소값을 물어봤기 때문에 최소값은 우리가 언제 파악할 수 있냐? 얘가 0,1을 지날 때, 즉 A가 얼마일 때? 4분의 1일 때 최소라는 걸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A의 최소값은 4분의 1. 정답은 3번이 되겠죠. FT 그래프를 우리가 확실하게 그려야지 문제 푸는 게 가능하겠지. 정리 한번 해보고 다음 문제 25번 x에 대한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a값 또는 범위를 구해라. 범위를 구해라. 이 3차 방정식의 근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a값에 따라 달라지겠지. 3차 방정식의 근은 당연히 a값에 따라 달라지겠지. a값에 따라 뭐 실근이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고 뭐 3개일 수도 있고 별자대로 가질 것 같은데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9x는 a. 지금 a만 이항했어 얘들아. 왜냐면 방금 전 문제랑 똑같이 할 거야. 우리 방금 전 문제에서 k 이항, 뭐 t 이항했던 것처럼 a만 이항해서 왜 이렇게 했나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 왼쪽 함수가 고정되고 오른쪽에 있는 a는 y는 a니까 상수함수 내가 위아래로만 움직여서 실근 개수 파악하기 편해서 그래. 일단 식정리는 이해가 될까요? 왼쪽 함수는 이러면 내가 무조건 그냥 그릴 수 있지 않아? 고정이 돼 있잖아. 그치? 그래서 왼쪽 함수를 먼저 그리고 시작을 할게. 왼쪽에 있는 3차 함수 그리려면 미분해봐야겠지? 그러니까 어디서 가는지 모르니까 얘 도함수가 어떻게 나오지?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나오죠. 그래서 다행히도 인수분해가 되겠다. 인수분해 되겠다. 인수분해 다행히도 되겠네 얘들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빼기 9x는 극값을 2개 가지는데 그 극값을 마이너스 1과 3에서 가지겠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먼저 얘를 그려보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빼기 9x는 세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9x는 아하 미분해보니까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 가지고 3에서 극소값 가지는구나 라고까지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함수값은 대입만 하면 되겠지. 대입만 해보면 마이너스 1일 때 극대값 5, 마이너스 1,5, 3일 때 극소값 마이너스 27 가진다는 것까지 아마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지금 왼쪽에 있는 3차 함수를 먼저 그려놓은 거야. 확실하게 박아두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a는 사실 y는 a 말하는 거지. 왼쪽에 있는 y는 저 3차 함수랑 y는 a랑 3차 함수의 교점 개수는 당연히 a에 따라 달라질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상황에서의 A 값을 한번 보자고 볼 거예요. 근데 이 문제 풀기 앞서서 조금 더 우리가 정확하게 선을 그어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 그냥 실근 개수를 물어보면 딱히 안 그릴 건데 문제에서 양의 실근과 음의 실근 이렇게 조건을 더 세부적으로 잡았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만 점을 더 잡을 건데 어디 잡을 거냐면 원점 x가 0일 때 어디 지나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0,0 지나지. 왼쪽에 3차 함수 원점 지나지 않아? 0,0야? 0,0 지나는 거 혹시 이해될까? 원점까지 주요 세 점만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이 상황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1번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한 음근. 이 3차 방정식이 이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한 음근을 가지기 위해서는 y는 a가 어떻게 위치해야 될까? 그림이 y는 a가 이렇게 위치해야 되지 않을까? 즉 a가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을 때 이때 서로 다른 두 양근과 음근이라는 게 이해돼? 얘들아? 이해돼? 봐봐 y는 a가 이렇게 했을 때 실근은 몇 개야 얘가? 실근이? 3개지 요점 3개 아니야? 근데 그 3개를 잘 봐봐 얘들아 얘 어떤 근이야? 양수근이지 0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x가 양수일 때 아니야? 정확하게 값은 몰라도 얘 어떤 근이야? 양근이지 양수근 아니에요? 얘 어떤 근이에요? 음수근이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과 한 음의 실근 가진다는 게 y는 a가 이렇게 위치할 때라는 거 이해돼요? 그러려면 a의 범위는 어떠면 되겠어? 마이너스 27보다는 크고 0보다 작으면 되겠지 그래서 이게 1번 정답이에요 얘가 이제 1번 정답 괜찮니? 너네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럼 2번에 서로 다른 두 음근과 한 양근 가지려면 a가 어떻게 있으면 될까? 0과 5 사이 그치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y는 a가 0초가 5 미만이면 되지 않겠어? 왜? 이때 서로 다른 두 음근 이게 서로 다른 두 음근인 거 이해돼요? 이걸 만족한 x가 둘 다 음수지 서로 다른 두 음근과 한 양근을 가질 때 즉 2번 정답은 0초가 5 미만이 되겠지 그 다음 3번 한 양의 중근과 한 음근을 가질 때는 언제일까? 양의 중근이라는 건 접해야 된다는 걸 텐데 그럼 y는 a가 어떻게 있으면 돼요? 마이너스 27. 그치 a는 마이너스 27 너무 똘똘한데? 이렇게 있을 때겠지 그쵸? 여기가 한 양의 중근과 여기가 한 음의 실근인 거 이해돼요? 그래서 3번 정답은 a가 마이너스 27일 때가 되겠지 3번 정답 a는 마이너스 27일 때 잘하는데 그럼 4번에 한 양근과 한 음의 중근일 때는 a가 얼마일 때예요? 5일 때겠죠 얘가 4번 정답이겠지 5번 한 양근과 두 허근 한 양근과 두 허근 그 말은 이렇게 접효평면에 나타났을 때 교점이 몇 개라는 얘기야? 한 개라는 거지 두 허근이라는 거 실근 하나라는 거 어차피 교점은 하나 나온다는 거 아니야? 어차피 허수는 이 접효평면 표현이 안 되잖아 그러면은 한 양근과 두 허근일 때는 y는 a가 어떤 그림으로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있겠죠 그래서 5번 정답은 a가 5초가일 때 이때 한 양근과 두 허근이라는 거 이해되니? 괜찮아요? 왜냐면 이거 얘기하기 전에 하나만 더 할까? 얘들아 n차 방정식은 근을 몇 개 가질까? n차 방정식은 근을 몇 개 가질까? 맞아요. n개 가져요. 훌륭한데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들어봤을지 모르겠지만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n차 방정식은 중근을 뭐 2개, 3개 이렇게 중근 포함해서 했을 때 모든 n차 방정식은 복소수근 포함, 복소수 포함해서 복소수의 n개근을 가진다. 이게 대수학의 기본 정리예요. 그 말은 뭔 말이냐? 만약에 3차 방정식이 있으면 얘는 그러니까 실근, 허근, 복소수근을 다 포함하면 무조건 근이 3개 나와야 된다. 이거야.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는 실근밖에 얘기를 안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의 근의 개수 하면 0개, 1개, 2개 이렇게 나왔지. 그렇지 않아? 근데 사실 고등학교 가보면 어떻게 배워요? 2차 방정식 근 몇 개야? 무조건 2개야. 허그까지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 3차 방정식은 애초에 무조건 근이 3개인 게 맞아. 맞아요? 그 말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만약에 3차 방정식인데 좌표평면에 그려봤더니 교점 1개야. 그치? 그러면 실근이 하나라는 걸 의미하지. 그럼 실근이 하나라는 건 반대로 무조건 허근 2개라는 걸 의미해요. 무조건 근은 3개니까. 실근, 허근 합쳐서. 그게 확장돼도 똑같아. 4차, 5차랑과는 똑같아요. 4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4차 방정식 너희가 만약에 그래프 그려보잖아? 근데 교점 2개 나와. 그러면 얘 실근 2개랑 허근 2개인 상황인 거야. 어떤 말인지 이해되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들었던 예시를 다시 보자면 얘 좌표평면에서 교점 안 나오지. 그지 않아? 이거 좌표평면에서 교점 안 나오지 않아요? 그 말은 뭔 말이야? 이 방정식이 실근이 0개라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허근 2개라는 거지. 실제로 얘 근이 어때? 얼마? 이 허근 2개지. 어떤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5번 정답 이해될까? 실근 하나에 허근 2개라는 건 그냥 단순하게 좌표평면에서의 교점이 1개일 때, 양의 교점 1개일 때, 그래서 A가 5초과일 때 이게 5번 정답인 건 납득이 되니? 그럼 마지막 6번 한 음근과 두 허근일 때는 Y는 A가 어떻게 있으면 돼요? 안에 이렇게 있으면 되겠지. 교점의 음의 실근 하나, 즉 A가 마이너스 27보다 작을 때 이게 마지막 6번 정답 되겠죠. 그래서 1, 2, 3, 4, 5, 6번 한번 정답 쫙 정리해보세요. 이해될까요? 괜찮아요? 이거 이해되셨으면은 27번은 이제 금방 할 수 있어. 27번 어차피 똑같은 유형이라 27번 더 쉽게 볼 수 있잖아. 바로 볼게요. 27번 2번에는 4차다. 4차 똑같은데 어차피 똑같은 문제인데 얘들아 차수만 이제 하나 높인 거야. 4차 함수일 때 어차피 문제 푸는 방식은 똑같을 거야. 그래서 얘도 식정리는 일단 K만 넘기고 나머지 다 그대로 둘 거야. 3x 4제곱 빼기 8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 더하기 24x는 K다. 이렇게 두고 시작할 거예요. 이러면 왼쪽 함수는 내가 확실하게 다 그릴 수 있지 않나? 어차피 모르는 상관 없잖아. 그치? 근데 4차 함수 먼저 그려보고 시작할 건데 얘 그리려면 그래도 미분을 해봐야지. 너희가 암산으로 바로 막 머릿속에 그릴 수는 없잖아. 일단 미분을 해보게 되면은 12x 세제곱 마 24x 제곱 빼기 12x 더하기 24가 돼. 괜찮아요? 딱 봐도 인수분해 이쁘게 되게 생겼네. 그지 않아? 둘씩 묶어주면 딱 이쁘게 떨어지지 않을까? 둘씩 묶어주면 12x제곱 묶었을 때 x-2 12x 묶어주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니까 x-2 인수로 갖고 있고 12 또 인수로 갖고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 얘가 12x-2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돼요. 여러분도 아마 금방 할 거예요. 인수분해 자체는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 4차 함수는 실근을 지금 도함수가 마 1, 2에서 가지니까 그러면 4차 함수 어떻게 그릴까? 어떻게 그릴래? 마 1, 2면은 바로 이렇게 그리고 시작하면 되지. 대입을 안 해보고도 개형 바로 그리고 시작하면 되죠. 쌤이 이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4차 함수 개형 뭐 보고 파악한다 그랬어 얘들아? 4차 함수 개형 그릴 때 4차
자차함수 개형 그릴 때 뭐 보고 파악하면 바로 개형 파악 된다 그랬어요? 뭐 보고 파악하라 그랬지 너네한테? 이 극값까지는 x좌표 간격 보고 설명하라 하지 않았어요? 지금 극값까지는 x좌표가 마일 1, 2 나왔지? 쌤이 왜 대입도 안 해봤지 않아? 쌤 지금 함수값 대입해봤니? 안 해봤는데 개형 바로 어떻게 이렇게 나왔을까? 이거 간격 보고 하는 거야. 봐봐. 마이너스 1에서 1이 간격이 2지. 1에서 2는 간격이 1이잖아. 그럼 너희가 생각을 해볼래?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감소하는 폭이 컸을까?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감소하는 폭이 컸을까? 무조건 얘가 더 커요. 같은 4차 함수에서. 이거 몇 번 얘기했었는데 혹시 까먹을까봐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라서. 너희가 도함수만 파악했을 때 얘네 x좌표만 보고 바로 개형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1과 간격이 더 멀어졌으니까 얘가 더 이렇게 길어야 돼. 여기가 더 길어야 돼 얘보다.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모든 4차 함수가 똑같아. 하나도 얘는 없어요. 너네가 어떤 4차 함수 미분했는데 이 4차 함수가 극값을 만약에 0, 2, 5 이렇게 가진다고 나오면 4차 함수 어떻게 그릴래?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그릴 거예요? 0, 2, 5 이렇게 그리면 끝이야. 무조건 5에서 함수값이 0에서 함수값보다 더 내려가야 돼. 간격만 보고 파악하는 거 몇 번 얘기했었죠? 그렇지 않아요? 그 말은 만약에 간격이 같으면 어떻게 돼? 이럴 때는 이런 4차 함수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질까? 극수값 둘이 같아야 돼요. 간격 같으면 무조건 선대칭 4차 함수야. 이해되니?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 돼요. 여러 번 얘기했었죠. 그래서 극값 x좌표 마일 1, 2일 때 바로 그냥 개형이 이렇게 나오고 시작을 해야 돼. 너희가 함수값 대입하고 있는 게 아니라. 물론 문제 풀려면 이 문제는 좀 어쩔 수 없이 함수값 대입을 해야 되지만 대입하기 전에도 이미 개형이 이거라는 게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이 미분한 얘만 가지고도. 이렇게 한 다음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뭐 이 문제는 특수하게 함수값도 봐야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극소값 구해보면 마이너스 1대 극소값 마이너스 19 나오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9. 1에서의 극대값 구해보면 1, 13 나오고 2에서 극소값 구해보면 2에서 8 나오죠. 2,8. 4차 함수는 일단 이렇게 그리고 시작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y는 k는 말 그대로 상수함수지. k에 따라 달라지면서 이제 또 실근계수를 보면 되겠네. 그럼 이제 1번부터 볼게요. 1번. 바로 1번. 서로 다른 세 양근과 한 음근. 그럼 교점이 4개 나와야 된다는 건데 y는 k와 이 4차 함수 교점 4개 나와야 되는데 단순히 개수만 4개인 게 아니라 양근 3개랑 음근 3개까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뭘 봐야 될까? 원점을 지나기 때문에 원점 찍어볼 건데 원점이 그러면 2,8이 여기면 원점이 이거보다 아래 있지 않겠어? 원점 위치 이해돼요? 여러분? 8보다는 더 아래 찍혀야 되니까 원점 이렇게 찍어놓은 다음에 얘들아 그러면 세 양근과 한 음근 가지려면 y는 k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야 될까?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세 양근과 한 음근인 거 이해돼요? 이렇게 되려면 k범이 어떨 때일까? 8에서 13. 그치 8초가 13 미만일 때 세 양근과 한 음근 가지는 거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1번 정답이지. 그래서 얘가 1번 정답. 2번에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한 음근. 서로 다른 두 양근과 한 음근. 그럼 교점 일단 몇 개 나와야 돼? 교점 3개. 교점 3개인데 그 중에서 양근에서 2근, 음근에서 1근, 음근에서 1근.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 하나 파악할 수 있는 게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될까? 교점 3개라는 게 중근이 있다는 거죠. 중근이 있다는 거죠. 얘들아, 양근 4차 함수가 양근 2개, 음근 하나 가진데 허근 하나 나올 수 있어요? 허근을 1개만 가질 수 있나? 너희가 생각해 볼래? 4차 방정식이 허근을 딱 1개만 가질 수 있나? 허근 딱 1개만 가질 수 있을까? 어떨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되지. 공수에서 여러분이 경험적으로 느꼈겠지만 왜 안 되냐? 왜 안 될까? 왜 안 될 것 같아요? 왜 안 될까?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친구 있니? 얘가 허근 한계가 안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실근에서 중근이 있다는 거 어떻게 설명할래? 양근 두 개, 음근 하나일 때. 왜냐면 지금 주어진 방정식이 실수계수 방정식이라서 그래. 실수계수 방정식이라서.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돼,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건 사실 공수에서도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공수에서 복수단에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너희가 생각해보면 그 실수계수 방정식이 해부할 때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어떤 방정식이 a 플러스 bi를 근으로 가지면 무조건 a 마이너스 bi도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 문제 많이 나오거든. 그지 않아요? 켤레복소수를 무조건 쌍으로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왜 그래요? 얘가 a 플러스 bi를 근으로 가질 때 나머지 한 근이 a 마이너스 bi가 아니면 개수가 모두 실수일 수가 없거든. 왜냐면 개수 중에 복소수가 무조건 나왔어야 돼. 그렇지 않아? 왜 그러냐면 너희가 방정식을 만들어 볼 때 a 플러스 bi를 근으로 가진다는 건 얘가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a 빼기 bi로 된다는 건데, 그치? 되지 않아? 근데 보통 방정식 보면 알겠지만 고등학교까지 어차피 방정식 다 개수에 허수 들어가는 거 있어? 개수에 허수 들어가니? 안 들어가지. 개수가 다 실수 나와 생각해보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실수 개수를 가리려면 어떤 a 플러스 bi를 가질 때 나머지 한 근에서 다른 근 중에 하나가 얘랑 더해도 곱해도 다 실수로 만드는 애가 근으로 있어야 되잖아. 개수가 실수가 나오려면. 그렇지 않아? 근데 a 플러스 bi랑 더해도 곱해도 실수가 되는 애가 누구밖에 없어요? a 마이너스 bi 그 켤레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개수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만약에 n차 방정식인데 개수에 막 허수가 들어가, 복소수야, 그러면은 허근을 한 개 가지는 게 가능하거든. 말이 되지. 근데 그럴 일이 사실 없다고 봐도 돼. 왜냐면 사실 고등학교 교육과정까지 해서 방정식에 개수에 허수 안 넣죠. 다 정수계수나 뭐 기껏 해봤자 뭐 무리수계수는 들어가도 허수계수 들어간 거 본 적 있어요? 잘 없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개수 다 실수라고 주지 않나? 여기서 문제에서 K 실수잖아. 그렇지 않아? 이 방정식 4차 방정식이긴 한데 여기 전부 다 개수 그럼 실수죠. 그럼 얘가 허근을 물론 가질 수 있지. 가질 수 있는데 가진다면 어떻게 가져야 될까? 무조건 짝으로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만약에 4차 방정식은 그래서 개수가 모두 실수일 때 허근을 가질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어때요? 무조건 0개 또는 2개 또는 4개야. 그러니까 홀수개를 가지는 게 애초에 불가능해. 왜? 복소수근을 홀수개 가졌으면 개수의 복소수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렇지 않아? 전개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얘가 실수계수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실수계수 방정식은 이게 처음 듣는 게 아니야. 아마 너희가 공수에서도 했을 거야. 그러니까 개수가 모두 실수인 방정식의 근에서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근이 나오면 무조건 a 마이너스 bi라는 켤레 복소수도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문제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이 얘기를 왜 했을까? 2번에서 서로는 두 양근과 한 음근이라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실근 3개의 허근 하나가 애초에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이거 자체가 그러면 이 실근 3개 중에 중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했을 때 중근이 포함되어 있다는 건 뭔 말이야? y는 k 그렸을 때 접하대가 있어야 돼. 접점이 나와야 돼. 접하는 점이 나와야 돼. 그러려면 서로는 두 양근과 한 음근 나오려면 y는 k가 어떻게 있을 때일까, 얘들아? 8또는 13이겠지. k가 왜 8이 이렇게 미안합니다. 쫄쫄한데 k가 8일 때. K가 8일 때 다른 친구들 다 이해되니? K가 8일 때 봐봐. 교점 3개인 거 보여? 얘가 음근이지 얘들아. 음근 하나에 양근 2개인 거 보여요?
음근 하나, 양근 두 개. K는 8일 때도 있고 또 K는 13일 때도 있겠지. K는 13일 때. K는 13일 때. 그래서 한 음근과 두 양근가 될 때는 접점이 있을 때. 그래서 2번 정답은 K는 8 또는 13일 거고. 3번 한 양근과 한 음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면 결국에는 교점 두 개라는 거지. 한 양근과 한 음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가 될 때는 y는 k가 어떻게 있을 때일까? 어떨 때예요? 이렇게 있을 때 아니겠어? k가 13보다 클 때? 이렇게 있을 때 한 음근과 한 양근과 교점이 안 나왔지. 두 개밖에. 그러면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라는 거죠. 서로 다른 두 허근.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두 음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는 건 교점이 딱 두 개일 때. 서로 다른 두 음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그러면 K가 이렇게 있을 때겠지. K가 마이너스 19 초가 0 미만일 때. 서로 다른 두 음근과 두 허근. 이게 8이 아니라 0이어야 되는 거 이해되니? 왜 8이 아니라 0이어야 돼? 왜 8이 아니라 0이어야 될까? 서로 다른 두 음근이라 했기 때문이지 0이 0 있잖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K가 0초가 8 미만이면 어때요? 서로 다른 한 음근과 양근 아닌가? 그럼 사실 뭐야? 3번 정답에 얘도 추가돼야 되는 거지. 3번 정답에. 그래서 답 정리해보면 K에 따라 답을 정리해보면 먼저 1번 정답은 당연히 하나밖에 없겠죠. K가 8초가 13 미만일 때 하나고 2번 정답은 K가 8일 때와 13일 때 3번 정답은 K가 0초가 8 미만 또는 K가 13초가일 때 4번 정답은 K가 마이너스 19초가 0 미만일 때 괜찮니? 문제에서 물어보진 않았지만 하나만 물어볼까? K가 마이너스 19일 때는 그는 어떻게 가질 것 같아요? K가 마이너스 19일 때? K가 마이너스 19일 때 근을 어떻게 가졌을까? K가 마이너스 19일 때는 한 음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에요. 한 음근과 그 한 음근은 중근이겠지.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인 음의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 두 허근은 켤레로 나오겠지. 켤레로 나왔겠지. 그래야지 이 개수가 전부 실수가 되겠죠. 이해되실까요? 정리만 한번 해보시고 오늘 뭐 여유 있는 김에 좀 딴 얘기도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 뭐 지금 당장은 조금 안 와닿을 수 있어도 내년에 뭐 면접 준비하고 할 때는 많이 중요한 내용들이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실근, 뭐 수직선 이런 거에 대해서도 지금 기억을 해두면 내년에 또 좋겠지. 네,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우리. 뭐 끊었다가.